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잡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잡채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잡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채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당면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쪼르륵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맛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면도 물론 넣지만 여러 가지 채소를 좀 넣을 거고요. 더덕을 넣을 건데 더덕 손질부터 할게요. 더덕 껍질 벗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껍질 벗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길이로 칼집을 쭉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 깎으시면 돼요. 그래서 더덕을 까고 나면 손에도 물론 끈적한 지인이 묻기도 하지만 칼날에도 묻거든요. 그래서 칼날에 그 진 묻는 게 나중에 닦기 번거로우시면 칼날에다가 식용유를 발라서 하시면 훨씬 쉬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더덕 껍질 다 벗겼어요. 그래서 더덕은 한번 씻어서 사용하세요. 표고버섯도 요 안에 손으로 흐르는 물에다 싹 돌려가면서 씻고 갓도 한 번씩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하고 더덕하고 씻어 올게요. 이제 모든 재료를 채 썰 텐데요. 우선 도마를 더럽히지 않는 하얀색 재료부터 채 썰 거예요. 양파는 너무 길지 않게 양쪽 끝은 조금 잘라내세요. 잘라내고 요 옆에는 바로 이렇게 썰게 되면 여기에 이 넓적한 면이 있으니까 칼날을 이렇게 눕혀서 옆으로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 되면 그냥 바로 수직으로 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더덕을 썰을게요. 한쪽 이렇게 써시고 난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놓으면 안정적이라서 슬라이스 하기가 쉬워요.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 채 써는 거는 너무 가는 것보다 채 썰어서 볶았을 때 약간 당면 굵기 정도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잡채는 평소 때도 해먹지만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명절 때 꼭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 채 썰 건데요. 오이는 돌려 깎아서 씨를 발라내고 채 써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채칼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 많이 돌라고 취청 오이를 준비를 했는데 껍질 쪽이 약간 질기니까 살짝 필러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완전히 벗기실 필요는 없고 군데군데 벗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오이를 조금 넉넉히 준비를 했는데 약간 푸른기가 좀 있어야 잡채가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오이를 넉넉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이는 토막 내셔서 채칼에 밀어주세요. 아주 고운 채칼 아니고 약간 굵은 채칼이에요. 이렇게 밀고 나면 여기 씨가 나오면 방향을 바꿔서 밀어주세요. 이제 오이도 다 썰었어요. 오이는 살짝 소금 뿌려서 절여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당근도 채 썰 건데 당근은 단단해가지고 손으로 쓸기도 어렵지만 채칼에다 쓰실 때도 정말 조심하면서 써셔야 돼요. 이제 당근도 이렇게 다 채 썰었고요. 당근에도 소금을 약간 뿌려서 절여주세요. 이제 목이버섯 불린 거 채 썰 거예요. 목이버섯은 요 나무에 붙어 있던 요 밑둥에 약간 나무 껍질 같은 거 붙어 있거든요. 그거 살짝 저면내세요. 많이 안 저면내셔도 돼요. 살짝만 저면내셔도 돼요. 보통 우리가 목이버섯은 마른 걸 사게 되는데 마른 거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불리면 더 금방 불고요. 찬물에 담가도 1시간 정도만 불리면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불려서 양을 나눠서 냉동실에 두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불려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목이버섯은 포개 넣고 채 써시면 돼요. 이제 목이버섯도 다 썰었어요. 이제 표고버섯 채 썰 텐데요. 표고버섯은 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하고 가장자리 갓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국물 내거나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포를 뜨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버섯이 움직이지 않게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 번에 오긴 어려워서 이렇게 들고 나머지 칼날을 톱질하듯이 이렇게 밀어서 하시면 되고, 하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가지런하게 놓고 채 썰게요. 이것도 아주 고운 채는 아니에요. 너무 곱게 채 썰면 나중에 볶아놨을 때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곱지 않아도 돼요. 이제 표고버섯까지 다 채 썰었고요. 이제 채 썰고 남은 거는 쇠고기인데, 쇠고기는 채 썰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오늘 양지를 준비했는데요. 양지를 저는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살짝 얼면 슬라이스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살짝 얼려서 쓰시면 채 썰 때 편하세요. 양지는 결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 방향으로 써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얇게 슬라이스 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건 너무 오래 넣어두시면 안 되고요. 길면 1시간 정도 넣어두시면 살짝 얼거든요. 그러면 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 했으면 채 써시면 돼요. 이제 들어갈 모든 재료를 다 채 썰었고요.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이제 쇠고기하고 표고버섯을 양념해서 볶을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진간장에다가 설탕,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참기름, 그다음에 후추 약간 넣어서 설탕이 녹게 저어 놓으세요. 미리부터 양념해 놓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양념장까지 완성이 됐고요. 당면 삶은 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볶기 시작할게요. 이제 여기 당면 삶은 물을 올려놨고요. 팬을 달궈서 재료를 볶을 거예요.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르시지 말고 약간 두른 다음에 하얀 거부터 볶으세요. 먼저 양파 볶을 거예요. 센 불에서 재빨리 볶는 게 중요해요. 양파를 볶을 때는 양파가 숨이 너무 팍 죽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사각하게 씹힐 정도로만 볶으시면 돼요. 여기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나중에 너무 익어서 맛이 없어요. 볶으면서 수분간 각각 하셔야 돼요. 하얀 거를 볶을 때는 프라이팬을 한 번씩 헹궈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덕을 볶을게요. 더덕도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푹 익히지 않는 게 좋아요. 소금 간 하셔야 돼요. 이게 간장이 들어가서 묻혀지긴 할 거지만 하얀 재료들을 볶을 때부터 누렇게 되게 볶으면 완성이 났을 때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얀 재료들이 누렇게 되지 않게 볶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가지런하게 식히세요. 볶은 채소들은 펴서 식혀야 수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펴서 식혀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오이 소금에다 절여놨었어요. 기름 약간 두르고 오이 물기 살짝 짜세요. 그 다음에 넣어주세요. 채소를 넣었을 때 이렇게 칙 소리가 나야지만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소금에 절였던 거기 때문에 굳이 소금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당근 볶을 건데 당근은 약간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당근은 약간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볶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볶아야 돼요. 지금 옆에 물 끓고 있거든요. 당면 굳이 불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리시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은 이렇게 당면이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편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당면은 불리지 않은 마른 당면을 그냥 한 8분에서 9분 정도 꺼내서 찬물에 담가서 먹어봤을 때 부드러운 정도. 차게 식었을 때 약간 뻣뻣한 느낌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식게 되면 맛이 더 뻣뻣해져요. 면발이.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 헹궈서 먹어봤을 때 부드러운 정도. 그래서 이제 당근도 볶아졌어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 볶을 건데요. 목이버섯은 볶을 때 막 따닥따닥 하면서 튀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 간 해주세요. 이제 표고버섯하고 쇠고기 볶을 건데요. 굳이 식용유 안 넣으셔도 돼요. 표고버섯 넣으시고 그다음에 쇠고기 넣으시고 여기다 양념장 넣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표고버섯까지 잡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다 볶았어요. 이제 이렇게 젓가락에 잘 말리게 삶아지고 나면 건져서 찬물에 한번 담가서 먹어보세요. 아직까지 숨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당면이 다 삶아졌고요. 건질게요. 건질 때는 소쿠리에다가 바로 건지시면 돼요. 저는 찬물에 헹구지 않거든요. 찬물에 헹구게 되면 당면이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헹구지 않고 그냥 소쿠리에서 물기를 완전히 털어주세요. 여기서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나중에 잡채를 무치고 났을 때 약간 물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당면이 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물기가 다 빠졌고요. 다른 그릇에다가 또 묻히시지 말고 이 채소 볶아서 놓은 그릇에다가 당면을 같이 넣으세요. 한쪽으로 밀고. 그래서 이렇게 펴서 식히면서 여기다 참기름을 먼저 넣고 섞어 놓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야 불지 않아요. 불지 않고 서로 들러붙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이건 볶는 잡채가 아니라 무치는 잡채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은 식힌 걸 가지고 무칠 거예요. 기름을 골고루 먹이고 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설탕하고 간장하고 넣고 무쳐요. 그래서 여기서 당면의 맛을 보고 당면의 간이 여기서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달기나 간이 딱 맞는데 잡채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싱거워지기 때문에 간장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간장 한 반 작은 정도 더 넣었어요. 그다음에 잡채에는 후추가 좀 들어가야 훨씬 더 맛있어요. 제가 왜 이 당면을 간을 보고 싱거우니까 간이 딱 맞는데도 이걸 조금 더 넣냐 하면 이걸 다 버무리고 나서는 간을 간장으로 하지 않아요. 하얀 재료들이 거뭇게 변하기 때문에 색깔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면에서 충분히 간을 마치고 이것들은 다 각각 간을 해서 볶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통깨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당면에만 참기름을 넣었으니까 참기름 조금 더 둘러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잡채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잡채하는 거 어려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 추석에 꼭 한번 요리 초보시라도 도전해 보세요. 이제 완성됐고 그릇에 담아 볼게요. 잡채가 잘못 담으면 위에는 채소만 담게 되거든요. 당면은 밑으로 가고. 그래서 잘 섞어서 담아주세요. 담을 때 마무리는 젓가락으로 해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속을 흔들어서 내용물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옆에 배채를 준비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음식을 하고 나면 고명이라는 걸 얹잖아요. 고명이라는 것은 이 음식이 먹던 음식이 아니고 새 음식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식하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배채를 준비했냐면 잡채를 할 때 기름으로 볶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느끼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 사각사각한 배가 그 느끼함을 싹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짐하게 잡채 한 그릇이 완성이 됐어요.